최근 카카오뱅크가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를 적극 검토한다 이렇게 밝히면서 시장 진출 의지를 공식화했습니다. 그동안 은행들은 막힌 규제에 가상자산 거래소와 실명계좌 발급을 제휴하는 것조차 좀 두려워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새 정부의 가상자산 규제 완화와 맞물려서 업계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 경제부 전민정 기자와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기자, 먼저 카카오뱅크 가상자산 시장에 진출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가 1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 진출 의지를 밝힌 건데요. 윤 대표의 발언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고객들이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의 하나로 투자하고 관리하고 주요한 자산으로 여겨지는 만큼 해당 가상자산을 어떻게 서비스나 비즈니스로 제공할 수 있지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살펴보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업계는 우선 카카오뱅크도 다른 은행들과 마찬가지로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을 시작으로 이제 가상자산 시장 진입을 노릴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초 5대 코인 거래소 중에 하나인 코인원과 이제 접촉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제휴하는 게 아니냐 이런 제휴설도 흘러나왔는데요. 하지만 아직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지 또 어떤 업체와 제휴할지에 대해서도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 카카오뱅크의 공식 입장입니다. 코인원은 2달 전에 농협은행과 실명계좌 발급 재계약을 마친 상황이라서 당장 카카오뱅크와 손잡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보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카카오뱅크는 코인원을 비롯해서 업계 2위인 빗썸, 4위인 코빅과도 가상자산 관련 협력 방안을 찾기 위한 스터디를 했습니다. 최근에. 네, 사실상 실명 계좌 제공을 위한 사전 준비, 실사 성격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업계는 보고 있고요. 이르면 상반기 내에 늦어도 연내에는 실명 계좌 제휴를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네, 일단 먼저 실명계좌 발급을 시작으로 가상자산 시장 진입까지 이렇게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카카오뱅크가 이렇게 가상자산 산업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가 뭘까요? 네, 카카오뱅크는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서 이제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게 이제 절실하기 때문인데요. 현재 카카오뱅크 주가는 경영진의 주식 대량 매각 악재와 금리 상승에 따른 성장주 부진까지 맞물려서 바닥을 치고 있는 상태인데요. 한때 금융주 대장주 자리를 꿰찼던 카카오뱅크가 주가 반등의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출 이외의 신사업 카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네, 증권사들이 카카오뱅크의 성장성에까지 의구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소와 제휴만 이뤄져도 확실한 호재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또 업비트와 제휴를 맺은 또 다른 인터넷 은행인 K뱅크의 성장도 카카오뱅크에겐 자극제가 됐습니다. 적자의 늪에 빠져있던 K뱅크는 2020년 6월에 업비트에 실명 계좌를 제공하기 시작한 이후 비대면 계좌 개설이 크게 늘었는데요. 지난해 계좌 개설 고객 이제 750만 명 중에서 500만 명이 업비트 제휴 고객일 정도였으니까 그렇고요. 여기에 힘입어서 출범 4년 만에 첫 연간 흑자를 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가상자산 거래는 젊은 고객층의 수요가 높은 만큼 인터넷 은행 경쟁력의 핵심인 월간 활성 이용자 수를 늘리기에도 매우 유리합니다. 계좌 발급을 통한 정기적인 캐시카우를 확보할 수 있고 미래 고객까지 안정적으로 선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코인 거래소의 제휴를 이제 카카오뱅크도 서두르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뭐 카카오뱅크도 그렇고 K뱅크도 그렇고 업계 선두권 기업들이 줄줄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토스뱅크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어떻습니까? 토스뱅크는 아직 신중한 입장입니다. 이제 토스뱅크는 출범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는 데다가 수신액도 17조 원으로 많기 때문에 우리 계좌 발급이 뭐 급하지 않다 뭐 이런 상황이고요. 하지만 미래 고객이랑 이제 신규 먹거리 확보를 위해서는 언제 가상자산업에 관심을 보여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처럼 인터넷 은행들이 가상자산업 진출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시너지를 기대하는 코인 거래소들의 움직임도 바빠졌는데요. 특히 실명 계좌를 아직 발급받지 못한 거래소들이 이런 지각 변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민재 기자가 전합니다. 최근 카카오뱅크가 가상자산업 진출을 준비하면서 은행과 코인 거래소 진영의 지각 변동이 예상됩니다. 현재 코인 거래소들은 한개은행과 실명 계좌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코빗이 신한은행과 지난해 12월 1년 계약을 했고 코인원과 빗썸은 NH농협은행과 업비트는 K뱅크와 제휴를 맺었습니다. 지난달 워나마켓 신고 수리로 관련 영업을 재개한 고팍스는 전북은행과 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업비트가 인터넷은행인 K뱅크와 제휴를 통해 크게 성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업비트 외 4개 코인 거래소들은 카카오뱅크 등장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원화마켓 자격을 얻은 거래소에만 국한된 건 아닙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이 신고 수리한 26개 거래소 중 실명 계좌를 발급한 거래소는 19%인 5곳에 불과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가상자산 활성화 공약을 낸 만큼 코인 거래소의 실명 계좌 추가 발급에 진척이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이렇다 보니 이용자 편의성이 높은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 은행에 대한 코인 거래소 쏠림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현재 암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1사 1은행 규율이 깨진다면 이런 변화에 더욱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기존 은행보다는 인터넷 은행이 훨씬 더 파급 효과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저희는 더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젊은 층들이 거의 요즘 은행을 안 가잖아요. 카카오뱅크는 코인원과 빗썸을 비롯해 여러 중소형 거래소와 만나 가상자산 업무에 대해 논의를 했고 이르면 다음 달 실명계좌 협약에 대한 결론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 기자. 그러면 사실 시중 은행들 네. 입장에서는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을 네, 것 같은데 맞습니다. 좀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은행연합회가 인수에다 실제 제출하진 않았는데 네. 이제 정책 제안을 위해서 보고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보고서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은행의 가상자산 서비스 진출을 허용해 달라는 것이었는데요. 예. 현재 은행법상으로는 은행은 비금융사 지분을 15% 이상 보유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은행들은 이제 거래소에 계좌를 발급해 주거나 가상자산을 맡아 보관해 주는 수탁회사에 지분을 투자하는 데 이제 그치는 이런 소극적인 입장인데요. 예. 이 때문에 은행연합회가 이제 은행법 시행령을 고쳐서 은행 업무에 가상자산업을 포함시켜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한 거고요. 예. 그래 은행도 실명 계좌 발급뿐만 아니라 직접 가상자산 거래소를 세우거나 가상자산 보관 전자 지갑 사업 예. 또 그리고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새 정부에서도 네. 뭐 가상자산 업계 좀 육성을 하겠다 이렇게 기대감을 좀 내비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규제를 풀어달라고 한 거는 정말 기대할 만한 구석이 있어서입니다. 바로 새 정부에서 가상자산 시장 육성에 남다른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110대 국정과제에도 가상자산 업권법이라고 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과 그동안 금지가 되었는데 암호화폐 발행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예. 이제 새 정부는 가상자산 시장에 포지티브 규제가 아닌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인데요. 특히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만들어지면 가상자산 사업의 금지 규정이 사실상 사라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법인을 통한 가상자산 투자나 금융회사가 자회사를 통해서 가상자산 거래소도 설립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인데요. 다만 이제 시중은행은 보수적이기 때문에 그 성향에 맞춰 볼 때 이제 금융위원회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내기까지는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네. 해보겠습니다. 오늘 유튜브 제목과 해시태그 좀 어떻게 정리를 할까요? 네, 유튜브 제목은 금융시장 매기 카카오뱅크 코인 시장도 접수. 네. 그리고 해시태그는 카뱅 거래소 짝꿍 찾아요. 은행도 코인 파는 시대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제부 전민정 기자였습니다.